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비 고1을 위한 고등학교 선택 방법에 대해서, 즉 지원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칼럼 글을 읽으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곧 11월 내신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12월에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11월 말에 생기부 중에서 내신만 마감되는 것이지 출결도 마감되는 것은 아니므로 12월에 무단 지각 및 무단 결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선택 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어떤 고등학교들이 있는지 큰 틀을 보면은 이렇게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이렇게 크게는 5개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교육 평준화 정책에 따라서 이제 자사고나 외고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폐지되고 있고 2025년 이후에는 완전 폐지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과학고는 폐지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과학고는 다른 특목고와 달리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교육당국이 판단해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건데요. 외고 졸업생 중에 어문 계열을 전공하는 비율이 최근 4년간 40% 정도였고 국제고는 20% 미만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과학고는 반면에 매년 약 96%가 이공 계열로 진학한다고 해서 설립 취지에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해요. 이전까지는 많은 학생들이 일반고랑 자사고 둘 중에 어딜 갈 것이냐 이걸 두고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자사고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자사고에 지원하려는 학생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현황입니다.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학교죠. 교육 과정이나 교원 인사, 학생 선발 이런 것들이 보다 자유로운 학교예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이 일반고보다 2~3배 수준인데요. 정부의 보조금은 받지 않아도 교육청과 같은 정부의 지원은 받고 있었는데 이제 폐지 수순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지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교육청 지원이 줄어드니까 프로그램이 이미 예전 같지 않아서 수시를 쓸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현재 어떤 학교는 경쟁률이 2:1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외고의 사정도 비슷하겠죠. 외고도 이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니까. 따라서 외고를 생각하던 학생들도 일반고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고의 경쟁률이 세질 수밖에 없고 일반고에서 내신 따는 것도 이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일반고의 경쟁률 상승 요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특성화고 홍보 미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특성화고에서 방학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중학교에 학교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성화고를 모르니까 학생들이 일반고에 지원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겠죠. 실제 서울의 한 중학교 선생님 말에 따르면 2019년에는 반에서 4~5명 정도가 특성화고에 갔다면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1~2명 정도가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사고 폐지와 특성화고 홍보 미비에 따라 일반고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일반고 중에서 어떤 학교를 골라가는 것이 유리한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중3 또는 예비 중3 학생들 중 특성화고에 가고 싶은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성화고에 관한 간략한 팁을 드리자면 특성화고는 출결을 특히나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인정 결과 결석이 절대 많으면 안 된대요. 특성화고 입장에서는 성적이 낮아도 성실하고 학교 꾸준히 다니는 학생들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일반고 선택에 대해서 말하도록 할게요. 우선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의 집과 가까운지, 여고인지, 공학인지,
면학 분위기가 어떤지, 내 친구들은 어디 가는지 등일 텐데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지역이 매우 다양하므로 여고, 공학, 남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남학생들은 여학생보다 수행평가가 불리한 면이 있으므로 내신을 따기 위해선 남고에 가는 것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여학생들은 내신을 따기 위해서 남녀공학, 그 중에서도 분반이 아닌 합반인 남녀공학에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고에 가서 축구만 하고 PC방만 갈 것 같은 남학생이라면은 차라리 남고를 안 가는 게 나아요. 남녀공학을 가는 게 낫고, 반면 여학생 중에서 중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화장만 하고 남자친구들만 사귀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네들 중에서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하고 싶다, 그런 여학생이라면 여고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중3 담임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공학 가서 남친 사귀고 공부 안 하고 화장만 할 것 같은 여자애들은 여고를 보낸대요. 그리고 착하고 여린 애들은 공학을 보내는 게 약간 중3 담임들의 암묵적인 룰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공학은 거의 이제 공립이고 남고, 여고는 사립인데, 공립은 인권이다 뭐다 해서 화장이나 치마 길이 이런 거 터치를 안 하는데, 남고, 여고 같은 이런 사립은 빡세게 잡아서 정신 차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내가 너무 많이 놀았다, 고등학교 때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은 남고, 여고를 가는 게 정신 차리고 공부하기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내신을 따야 한다고 지나치게 하향 지원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내신 따는 것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수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면학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남녀공학 여부 말고 또 하나의 선택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전교생 수입니다. 만약에 동일한 조건인 학교인데 학생 수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학교 두 학교가 있다고 쳐요. A는 615명이고 B는 1319명이네요. 이렇게 A, B 학교와 같이 학생 수가 2배나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B 학교로 가는 것이 내신 따기가 수월하겠죠. 내신은 아시다시피 등급으로 매겨지는 건데 1등급은 학생 수의 4%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학교의 경우 전교생 수가 615명이니까 한 학년당 학생 수는 약 200명이겠죠? 그렇다면 200명 중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8명 뿐입니다. 반면 B학교는 2배니까 1등급이 16명인 거죠. 따라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학생 수는 학교명을 검색하면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가고 싶은 학교를 검색해서 학생 수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편 일반고 원서를 쓸 때 보통 4개의 학교, 최대 4개까지 학교를 쓰죠. 만약에 강서구 중학생을 예로 들자면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1, 2지망, 그리고 강서구가 서부니까 서부 소재 고등학교에서 1, 2지망을 씁니다. 그런데 이때 중복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조건 나는 동네 서부 소재에서만 가고 싶다, 그러면은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에서도 서부 소재 고등학교처럼 똑같이 이렇게 중복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쓴다면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자사고 폐지로 인해서 이제 많은 학부모들이 서울 소재 고등학교 중 강남 8학군에 지원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강남 8학군 고등학교를 가면 무조건 대학을 잘 간다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성적뿐만 아니라 본인의 성향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행평가를 꼼꼼히 잘하는 타입인지 멘탈이 센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담임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고등학교에 지원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원서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자소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자소서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해요. 따라서 자소서에 너무 매달리지는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지원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예비 고1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내신 마무리 잘 하시고 원서 접수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